며칠 전 모 TV 방송에서 개그맨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가 나왔는데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박수홍 씨 관련 사건은 워낙 세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언론에 수시로 나오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안 됐다 싶어요. 친형의 행령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가족과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도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도 만날 때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 이렇게 싸워대는 건데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1차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형제들 사이에 틈을 버리는 건 역시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모든 자녀가 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4%의 부모는 자녀들 중 더 이쁘고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다고 답했어요. 부모 4명 중 3은 자식을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지인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지인분의 친구인 K씨는 이남 이녀 중 장녀로 밑에는 남동생 둘, 막내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어려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사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빠듯한 가운데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하면서 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에게 늙음하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선산으로 쓰려고 사둔 야산이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큰 돈을 보상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K씨는 열심히 사신 부모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그렇게 쓰다 남으면 그때 자식들한테 남겨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실제 본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평상시 명절, 생일에만 찾던 동생들이 뻔질나게 부모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K씨는 그것도 나름 좋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 돈 생기고 이렇게라도 효도 받으시는 게 나름 노년에 부모님에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밑 남동생이 식재료 유통회사에 다녔는데요. 어느 날 자신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그맣게라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며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물론 축하해줄 일이지만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얼마 후 둘째 남동생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K씨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형제가 부모님 받은 보상금을 이미 다 챙겨간 후였어요. 몰랐는데 막내 여동생마저 자신이 하는 가게를 넓힌다고 돈을 얼마 받아갔다는 거예요. K씨는 충격을 받아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넌 달라고 안 했잖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부모지만 정이 뚝 떨어지더래요. 부모님에게 나름 장녀로 다른 형제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K씨로서는 원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더라는 거죠. 그날 이후 K씨는 친정의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몇 년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찾아뵙긴 하지만 예전처럼 애틋하던 마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K씨의 부모님은 그냥 순박한 농부였는데 안타깝죠. 이처럼 부모가 형제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편애와 돈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더 마음 가는 자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나를 닮은 자식, 내 맘 알아주는 자식 등등 이런 자식은 마음이 더 가죠. 그렇더라도 자식들 앞에서 절대 표를 내서는 안 되고 대부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형제 여럿이었어도 장난만 대놓고 위했잖아요. 또 아들이라면 깜빡 죽었죠. 그 시대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여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고 자란 딸들이 커서는 아들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 아들 편애한 부모도 나중 딸이 잘하는 거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실제로 자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편애를 하는 부모들 꽤 있어요.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 사이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 상속에 있어서 생전에 먼저 증여하지 마라. 공평하게 나눠야 형제간 의가 상하지 않는다.
이건 다들 아세요. 하지만 부모 마음에 힘든 자식 보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라도 주면 안 되겠지만 정 줘야 하겠다면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공평하게가 같은 금액을 주는 건지 기여도만큼 차등해서 주는 건지가 또 문제가 되지만요. 하여간 유산을 나눠준다면 최대한 형제들이 서로 납득할 선에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K씨 사례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부모가 형제들 사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말한 유산 상속보다 더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는 문제예요. 요즘은 부모님 안 모시는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부모님 봉양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정답이 없겠지만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동물이 하는 일도 인간이 안 하면 천륜을 어기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인 거고요. 동물이 안 하는 일을 인간이 하면 칭찬할 일이지 안 한다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동물도 제 새끼를 돌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부모를 모시지는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모시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야박하다 싶긴 하지만 이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정성과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정도도 안 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이것 또한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거지 못하는 다른 형제를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골이 깊어지는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싸울 일 없으니 차라리 잘 됐고 다행이다 싶어요. 꼭 부모님 문제가 아니어도 형제 자매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 형이지만, 내 오빠지만, 내 동생이지만 어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요? 특히 서로 간에 경제적인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형제 자매 간이라도 한쪽이 너무 잘 살고 그러면 시샘이 나고 불화가 생기는 법이에요. 형편이 좋은 쪽에서 잘 하더라도 가족 모임이라도 하고 나면 힘든 쪽에서는 집에 돌아오면 맥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법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나은 형제가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도 없는 형제는 주눅 들고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진 형제 중에 배려하는 마음은 1도 없고 싸가지 없는 형제들 꼭 있잖아요.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지 말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 아니 누가 안 가고 싶어서 그러나요? 먹고 살기 바쁘고 없으니 못 가지. 그렇게 안타까우면 지가 좀 보태주던가. 동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다는데 50만원도 못 보탠다는 게 말이 돼? 있는 입장에서 50만원 별거 아닐지 몰라도 힘든 입장에서는 당장 공과금 낼 돈도 없는데 부모님 해외여행을 어떻게 보내드리냐고요. 이번에 우리 애 1:1 교습하는데 교습비가 500만원이 넘지 뭐야. 정말 힘드네.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의 머리는 장식품에 불과한 말들도 막 내뱉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형제 자매라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만나고 싶지가 않죠. 두 번째는 성격 차이예요. 어려서 자랄 때 형제끼리 자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사회성을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인 건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놓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형제가 있는 거죠. 집안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이런 형제 하나는 꼭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형제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야 워낙 흔한 얘기라 이걸 빼더라도 수두룩해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내 형을 그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쑥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가, 시모가 지방대 나온 주제에 아는 척은 엄청 한다고 뭐라 하더라. 평소에 너 흉 많이 보니 시모 앞에서는 발 조심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더라도 남편 입장에서 묻어두고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꺼내서 불화를 만드니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건 가족끼리 만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다만 가족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보니 서로가 더욱 배려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도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가족이라도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나아질 기미 없이 불행하기만 하다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은 거죠.
예전 농경시대에는 대가족 사회였으니 가족 형제끼리 화합과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젠 같이 뭉쳐 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 자식, 형제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직장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젠 부모, 형제와의 화합보다 내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결혼하고 살면 내 가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고요. 부모와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내 가정은 내 선택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눈 관계라도 내가 선택하고 지켜야 할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다면 그건 안 만나느니만 못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가족과 형제 사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화목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우애 좋은 형제는 또 어떤 형제일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가족의 좋은 일원인 걸까요? 이 물음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